요즘 여러 채널에서 소금 중요하다, 소금으로 건강해진다, 다양한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소금을 안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이 항상 피로와 지친 몸이 되고 염증이 되고 암까지 다 끌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왜 소금을 먹어야 되는지, 왜 저염식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인사했던 강남 약국 폐업하고 소금 장사가 된 황희연 약사입니다. 소금에 대한 궁금증들,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해드리고 싶은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냐, 그러면 저염식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는 아직도 정말 소금이 무섭다 두렵다, 근데 저염식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길래 자꾸 나한테 소금 먹으라고 하냐,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저염식 정말 큰일 납니다. 이제 제가 저염식의 문제를 하나 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모든 질병이 소금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애완견들이 지금 점점 병이 많아지는 이유도, 애완견들도 지금 사람이 안 먹기 때문에 소금을 안 먹고 있더라고요. 애완견에게 죽염을 먹여봤더니 너무 건강해지더래요. 저도 강아지 키우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먹이고 있거든요. 소금을 안 드시게 되면 나트륨은 둘째치고 CL이라는 염소를 구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NaCl 중에 CL, 반드시 소금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위산이 뭡니까? HCl이잖아요. 그래서 이 CL을 공급을 못 받으면 위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음식을 잘 자를 수가 없어요. 밥을 먹었는데 이게 제대로 소화가 안 되면 굉장한 큰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위장에서 어제 먹은 음식이 뭐 24시간, 48시간 그렇게 간다? 그것만큼 처참한 비극은 없거든요. 그래서 소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이 되는 염산을 공급받는 게 바로 소금이다. 소금 없이 한번 음식을 드셔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고구마 하나 먹고도 막 얹힐 때 얼른 동치미 국물 마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란 같은 거 먹을 때 소금 찍어 먹는 것과 안 찍어 먹었을 때 소화가 너무 달라요. 아마 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맛이 아닙니다. 일단은 소화를 돕기 위해서 모든 음식에 소금을 넣는 이유거든요. 소화가 돼야 결국 뭘 만들까요? 혈액을 만드는 거거든요. 뼈도 만드는 거거든요. 소금 없이는 우리 몸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단백질이라는 게 가장 소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용을 해서 단백질부터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어때요?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돼서 다이어트 할 때 또 그걸 이용을 하기도 하고, 혈당 조절할 때도 단백질부터 드시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만큼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위장에 머무르면서 포만감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게 잘려서 소장으로 내려가야 되죠. 단백질을 소화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위산이고 소금이라는 거죠. 육류를 드실 때, 특히 단백질 음식을 드실 때 반드시 소금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소금이 부족해서, 염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단백질을 못 잘라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위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겠죠. 물리적인 소화라도 해야 되니까 위장이 엄청 일을 많이 해요. 그것처럼 위장에 고통을 많이 주는 방법도 없겠죠. 또 하나는 어때요? 위장에 모든 혈액이 몰리면서 내 몸은 항상 피로한 상태가 되죠. 근데 어떻게든 잘려서 소장으로 내려가면 괜찮지만, 제대로 잘리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때요? 전쟁 상태가 되죠. 그 염증 물질과 계속 싸워야 되니까 다른 일들을 수행할 때 우리 몸은 항상 그 전쟁을 해결하느라 모든 에너지와 효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면역이라든지 정신적 노동이라든지 다시 몸을 되살리는 재생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에너지와 효소가 없다는 거죠. 소금을 안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이 항상 피로와 지친 몸이 되고 염증이 되고, 모든 것들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늘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염식의 피해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모든 것들이 마지막엔 암까지 다 끌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소금을 드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을 챙겨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소금을 챙겨 먹으면 우리 몸이 정상이 됩니다.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이 소금물로 되어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탈수랑 소금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것조차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을 잃어가는 것과 소금이 어떤 관계냐? 우리 몸에서 맹물을 드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어쨌든 물을 드시면 몸에서 빠져나가죠. 그 물이 저장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빠져나갈 때는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맹물로 안 나갑니다. 찝찝한 소금물로 나가죠.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물들은 전부 다 염분과 미네랄이 있는 그런 형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맹물을 드시게 되면 오히려 탈수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 몸의 소금물의 농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맹물을 넣으면 그 몸속의 농도가 희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희석이 되고 염도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물을 다
다 뽑아서 나가는데 나갈 때 필요한 염분까지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맹물만 많이 드시면 우리 몸속 수분의 양은 점점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다들 탈수가 나도 진행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는 저기서 예외는 아니야 할 수 있는 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2리터를 마셔라 그 이상 더 많이 마십니다. 왜냐면 지구의 환경이 변했고 제 자체의 어떤 생활 습관도 탈수를 일으키는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그냥 물을 마시기보다는 꼭 소금을 탄 물을 마셔서 내 몸에 그냥 물을 넣어준다라는 개념보다는 탈수를 예방하는 처방으로 소금물을 먹습니다. 탈수가 된 상황에서 우리 몸은 전부 다 비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소화가 안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증상들이 다 탈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두통, 또 비염, 알러지 이런 거 굉장히 많으시죠. 또 혈압, 당뇨, 고지혈,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탈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물을 채워서 탈수를 예방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증상들의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건강해져요. 그리고 저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그때 무슨 물 드시나요? 맹물도 드시고 어떤 분은 또 탈수를 더 가속화시키려고 아메리카노 드시면서 운동하시더라고요. 식단도 하시고 이렇게 운동하실 때 기운이 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에너지가 없고 기운 딸릴 때 무슨 행동을 하죠? 병원 가면 무조건 링거수를 맞게 되죠. 운동하실 때 소금물 드시고 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노폐물 배출이 잘 되기 때문에 해독이 되죠. 그래서 제가 숙취 있는 분들한테 꼭 소금물을 드시라는 말씀을 해요. 다음날 최고 좋은 게 소금물이에요. 강남 쪽에서 제가 약국을 했었잖아요. 수액을 병원에서 홍보를 할 때 숙취 수액 마시라고 많이 하세요. 정말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알코올 분해 산물을 우리 몸에서 해독이 안 됐을 때 굉장히 숙취 현상이 일어나는데 해독에 가장 좋은 밀크시슬이나 간 보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체액이 충분히 들어가주면 알아서 우리 몸이 씻어내는 거거든요. 만성 피로라든지 내 몸의 해독이라든지 혈압, 당뇨, 고지혈과 같은 대사질환 다 탈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분들이 오셔도 암 환자라고 할지어도 기본적으로는 탈수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영양 처방이라든지 음식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음식이 달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모든 음식 자체에 설탕을 넣는 게 굉장히 당연해졌고 당이나 탄수화물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쉬워졌죠.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해먹기보다는 사 먹는 문화가 점점 더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게 먹는단 말을 진짜 많이 해요. 한국인들이 지금 혈압이 오르고 한국인들이 위암이 걸린 게 젓갈을 먹어서다, 김치를 먹어서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외국에 나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짜다. 저는 진짜 이 두 말을 한 번에 하는 분을 봤어요. 한국인들은 짜게 먹고 있다 이러면서 아니 며칠 전에 해외 나갔는데 일본 갔는데 뭐 라면이 엄청 짜더라. 다 못 먹겠더라. 또 뭐 유럽 갔더니 음식이 엄청 짜더라. 미국인들만 해도 피자, 프렌치 프라이 뭐 이런 거 엄청 짜잖아요. 한국 사람이 정말 짜게 먹을까요? 전 한국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짜게 먹지 않고 달게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적으로 일본만 봐도요. 일본은 달게 먹는 나라입니다. 교정도 많이 해요. 치아가 굉장히 약해졌죠. 단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소금에 대해서는 악마하지 않아서 굉장히 달면서도 짜요. 최악은 안 짜고 단 거고 단짜는 그나마 최악을 피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한국인들은요. 단 거에 대한 저항감이 없고요. 짠 것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달게 먹고 있는 분이 저는 저염식해요. 저는 무염식해요 하면서 빵도 좋아하고 달게 먹어요. 근데 그거는 설탕의 피해를 고스란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내 몸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일본인들이 한국인보다는 덜 피해를 보는 이유는 단짠이라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저에게 뭐 이렇게 소금을 강조하냐, 뭐 약국까지 때려치면서 주겸 사업을 하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할 수 있고 또 왜 제가 소금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국인들의 식습관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죠. 한국인들은 소금은 굉장히 도망다니고 있으면서 반대로 설탕은 그다지 위험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 없는 설탕 먹기는 정말 내 몸에 독을 그냥 집어넣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금이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물 대신에 음료수, 물 대신에 커피를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커피나 음료수들은 반드시 우리 몸에서 탈수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소변 되게 시원하게 보시죠. 커피만큼 나갈까요? 아니요. 내 몸에 있는 물까지 같이 빠져나갑니다. 요즘 또 학생들이 많이 먹는 거 있죠.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나요?
고카페인 음료 엄청난 탈수를 일으켜요. 그래서 저는 젊은 층들이 함께 많이 다니는 그런 약국을 제가 협회를 하기 전에 했었는데, 그때 보면 학생들이 두통도 굉장히 많고요, 건조도 되게 심해서 비염이나 알러지 이런 증상도 엄청 심했어요. 그런데 늘 커피는 1리터짜리 큰 병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커피는 마약이니까 못 끊잖아요. 커피 한 잔 드시면 보상적으로 물을 3잔 먹을 자신이 있으면 커피를 드셔라.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커피 한 잔 먹지만 항상 한 모금 먹고 물을 2~3모금 같이 마셔줘요. 그것도 소금물을 마십니다. 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영양제를 비롯한 약이요. 약은 굉장히 열심히 챙겨 먹죠. 근데 영양제도 마찬가지로 물을 추가로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농축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짝 말라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대사하느라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영양제 하루에 15종 드시고 막 10종 드시는 분들도 보상적으로 물을 많이 드셔줘야 돼요. 근데 이미 커피랑 음료수, 술 이런 걸 이미 탈수가 가속된 상태에서 건강을 위해서 소금은 또 덜 드시고 단백질 음료 또는 타서 드시는 파우더 형태의 식사 대용식들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점점 메말라 가는 거죠. 스트레스가 뭘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무슨 말 표현하죠? 와! 열받는다, 화난다, 다 열이고 불이거든요. 그걸 끄기 위해서 우리 몸은 계속 물을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을 열심히 먹고 스트레스를 한번 받아보세요. 스트레스 이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물도 안 드시고 스트레스만 받고 커피만 먹고 술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 있는 수분 다 말라가면서 그 스트레스 상황을 우리 몸이 해소를 하고 있다.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지구의 환경입니다. 점점 온난화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 아마존의 밀림들도 사라져 가고 있고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로 인체와 똑같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몸의 수분이 지구에게 오히려 빼앗겨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냉난방기 사용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편리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수분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까? 소금이란 말에 금은 미네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이 없는 소금은 저는 소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네랄이 그럼 없는 소금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정재영, 그거는 소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네, 금은 없습니다. 미네랄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고요. 소금은 염화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다양한 미네랄의 총합체다. 그래야지만 NaCl 혼자서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부작용들, 순수 NaCl만 들어갔을 때 뭐 혈압을 높인다든지 부종이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을 이 미네랄이 조화롭게 들어가면서 많이 상쇄를 시켜주고 안전한 물질로 바꿔줍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다 미네랄까지 쫙 뺀 그런 소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제염들은 저는 안 드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밖에도 좋은 소금의 요건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주경으로 귀결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건 다음 영상에서 아쉽지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소금에 대해서 관심 너무 많으시죠?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으시고, 또 하나, 나는 먹어야 되는 건가? 나 같은 사람도 먹어도 될까? 그럼 어떻게, 얼마만큼 먹어야 되고 어떤 소금 먹어야 될까? 소금의 중요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질문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많은 자세한 내용들과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영상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